독재. 여러분은 독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역사를 뒤돌아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한테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내 이익대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을 위해 독재자가 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도파민을 이용하면 돼요. 아이돌 누구가 배우 누구랑 사귀더라. 옆사람 깻잎을 떼어줘도 된다, 안 된다. 이번 올림픽은 어디서 한다더라. 이런 자극적이고 즐거운 내용을 제공해주고 마지막으로 우울증 치료제를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독재의 의문을 품지 않고 오히려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 같다고요? 제가 말한 내용은 책 멋진 신세계의 줄거리입니다.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왜 도파민을 독재자의 꿀팁으로 소개했을까요? 멋진 신세계는 쾌락으로 국민을 지배한 독재 국가와 그것에 반항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가상국가 세계국은 모든 사람에게 쾌락과 안락함을 공급하고 혹여라도 단 1%의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도록 금서를 지정하고 세뇌 교육을 펼칩니다.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이 작품을 통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세계가 디스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점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던 조지 오웰의 1984와 반대됩니다. 1984의 독재는 개인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반면 멋진 신세계의 독재는 안락함과 경제적 자유를 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두 책은 SF 소설이자 디스토피아 장르이지만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를 닮아 있고 1984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 논란이나 스캔들, 명품, 외모 가꾸기 같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소재를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멋진 신세계 또한 이와 똑같은 쾌락적 요소를 이용하는데요. 이 목적은 사람들이 불만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인생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32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이때는 나치가 집권하고 온갖 테러와 전쟁이 발생하던 시기라 조지 오웰의 1984가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 중 누가 더 정확하게 현재를 예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세계는 파괴되었고 더 이상 고통받길 원하지 않았던 인류는 자발적으로 통제를 선택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국이라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탄생부터 죽음까지 정부의 주도하에 통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그리 순탄치 않았는데 여러 실험 끝에 계급을 나누고 역할을 정해주고 쾌락과 풍요로움을 공급해주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국은 자동차와 컨베이어 벨트를 개발한 헨리 포드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만들고 양육하게 됩니다. 이는 성공적이었는데요. 보카노프스키 철이라는 배양 기술이 발명되면서 한 개의 수정란으로 최대 96명의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출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인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 조절이 가능해지자 태아 성장도 인위적으로 조절됩니다. 높은 계급일수록 수정란은 적게 분열하고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낮은 계급일수록 수정란은 많이 분열하고 알코올 주입으로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태아가 완성되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백신을 접종하고 습성 훈련을 시킵니다. 이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기계가 아닌 인간의 손에 관리됩니다. 삶과 죽음마저도 공정화된 세계관인데 왜 인간이 관리할까요? 세계국에선 모든 인간이 직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일도 인간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사고는 발생합니다. 멋진 신세계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높은 계급인 알파 플러스에 속하는 버나드 마르크스와 이제는 불법이 된 자연 출산으로 태어난 존입니다. 버나드는 알파 플러스임에도 낮은 계급인 델타나 감마와 비슷한 체구에 괴팍한 성격을 지닌 인물입니다. 버나드가 이렇게 된 건 앞서 설명한 사고 때문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버나드가 태아일 때 직원의 실수로 알파용 영양제가 아닌 감마용 알코올이 주입되었고 그 때문에 감마와 비슷한 체구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버나드가 알파답지 못하다며 그를 따돌렸고, 버나드는 자신의 결함에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존은 자연 출산으로 태어났지만 버나드와 마찬가지로 출생의 비밀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연 임신과 출산은 야만인 세계에서만 남아있는 관습이었고, 존 또한 야만인 세계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실 존의 부모님은 세계국 국민이었죠. 책에는 버나드와 존을 포함해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들은 모두 세계국에 걸맞지 않은 소외된 상태이거나 성질에 특이함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성격을 보입니다. 세계국의 표어이자 미덕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죠. 멋진 신세계는 1% 확률로 발생한 사고가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알코올 사고로 버나드가 돌연변이로 태어나게 되고, 피임 실패로 존이 태어나게 되고, 국장이 버나드를 싫어하게 되고, 버나드가 국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존을 데려오고, 극히 드문 확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건들은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나비 효과는 존의 등장으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존은 버나드의 권유로 어머니와 함께 세계국으로 오게 되지만 비인간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어서 존의 어머니 린다가 약물 남용으로 사망하게 되자 린다의 시체는 마치 동물원 속 짐승이 된 듯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존은 병실에서 뛰쳐나와 어머니를 죽인 약물 소마의 배급을 방해하며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외칩니다. 하지만 헬름홀츠를 제외하면 아무도 존의 말을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발광하며 존을 폭행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되고 현장에 있던 헬름홀츠와 버나드는 섬으로 추방됩니다. 세계국의 독재자 무스타파 몬드는 존과 대화하며 인류는 보편적 행복을 선택한 대신 과거의 예술과 문학, 종교 같은 문화유산을 희생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과거에 실패했던 실험들을 말해주며 사람들에게 꽃을 좋아할 수 있는 자유와 계급 없이 평등한 기회를 주었지만 이 실험들은 모두 실패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통제받길 원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존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하며 신념과 감정, 눈물이 있는 삶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존과 무스타파는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고 결국 존은 불행하지만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하겠다며 세계국을 떠나게 됩니다.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독재 정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선 강압적인 지배가 아닌 안정과 쾌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제적 안정을 통해 사람들이 겪는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멋진 신세계 속 세계국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독재를 유지하는 4가지 비결을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유인기술, 둘째는 계급화와 충분한 일자리 보장, 셋째는 술과 마약의 대용품, 마지막으로 인간을 규격화하고 개량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이용해 사회에 필요한 역할과 수량에 맞게 인간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트라우마와 좋은 기억을 심어주면서 학습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역할과 일자리가 주어지면 그것에 집중하느라 사회체제에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이 과정을 거부하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약물과 쾌락을 끊임없이 공급해줍니다. 멋진 신세계는 이 과정들이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약물과 촉각영화, 성생활 같은 쾌락에 도취되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과 헬름홀츠 같은 인물이 의문을 제기하자 독재자를 대신해 두 사람을 처형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멋진 신세계 속 존의 질문은 작품 속 인물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재미와 쾌락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은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연예인 스캔들, 깻잎 논쟁, 넘쳐나는 연애 예능과 식욕 억제제나 불법 약물 같은 것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쾌락적이고 도파민 가득한 이 내용들, 이건 과연 멋진 신세계 속 소마 같은 안락함일까요? 아니면 존의 말처럼 우리를 인간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페는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필사로 남겨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필사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